지상담병, 입으로는 천하를 얻었으나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다. 왜 오르는 거지? 왜 내리는 거지? 혹시 주식창 보면서 이 말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우리 솔직하게 말해보죠. 우리가 진짜 몰라서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걸까요? 유튜브에서 본 정보, 책에서 읽은 지식, 머리로는 이미 우리 동네 버핏 정도는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주식으로 돈 버는 게 힘들까요? 저는 여러분께 이번 영상에서 주식으로 돈 버는 기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왜 알면서도 못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그런 기술은 저도 모르니까요. 자, 제 채널에서는 주식 이야기나 재테크, 돈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 늘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할 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화계의 거장 장 르누아르 감독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감독은 평생 단 하나의 영화를 만들고 그것을 조각내어 계속 다시 만든다. 이 뜻은 창작자들이 얼핏 보면 다양한 작품을 통해 매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세상을 대하는 하나의 태도와 관점을 수많은 조각으로 쪼개서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거장의 말씀을 제 상황에 가져다 쓰기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제 주식사자 주식판다 채널을 이 영상으로 처음 접하신 게 아니라면 아마 벌써부터 아실 분도 계실 건데요. 바로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제 채널의 모든 영상은 이 관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상뿐만이 아니라 제 삶의 전반적인 지침으로 삼고 있죠. 남귤북지, 남에게는 전설의 명검, 나에게는 녹슨 쇠붙이. 자, 주식 이야기로 돌아가서 미국 인덱스 지수 투자. 그냥 매월 월급 받을 때마다 조금씩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 나요. 감히 투자의 세계에서 무조건, 절대 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면서도 저는 무조건 수익이 난다 라고 표현을 했죠. 사람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미국 지수에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손실 보는 경우를 보지 못했으니까 무조건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 외의 상황은 단 한 번도 못 보았기에 상상할 수도 없다는 뜻이죠. 아니,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래로 보지 못했다 라는 말이 아니라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 지수에 최대 20년 이상 투자했다면 그 사이 전쟁이 났든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든 금융위기가 터지든 오만 난리 부르스를 쳐도 손실 확률이 0%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소위 강의를 파시는 분들 보신 적 있나요? 뭐 주식 강의가 되었든 부업 강의가 되었든 한마디로 돈 버는 법에 대해서 돈을 받고 알려주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 보면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좋은 정보고 돈이 벌리는 방법이면 자신만 알면 되지 왜 가르쳐주냐 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그 질문에 대해 뭐라고 답하죠? 그분들의 단골 멘트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걸요? 가르쳐줘도 안 하니까요. 뭐 그분들의 진위가 어떻게 됐든 그런 건 다 차치하고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가르쳐줘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줘도 모르니까 못하는 거라고요. 사람은 경험을 해봐야 압니다. 경험해보니까 나에게 좋더라 라는 걸 깨달아야, 즉 필요성을 본인이 직접 절감을 해야 그때부터 속도가 나든 지속을 하든 한다는 거죠.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말이 있는데 방향을 먼저 맞추면 그때부터 속도가 붙습니다. 그런데 피드백, 즉 실행에 따른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오면 내가 지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실행 자체를 하지 않거나 금방 포기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자신만의 정답을 말해준다 한들 그것이 나의 답은 아니니까요. 한국 영화 중에 더 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인성과 정우성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요. 극 중에서 조인성이 맨날 쌈박질만 하고 다니다가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변해야겠다 다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책상 앞에만 앉으면 좀이 쑤시고 미칠 것 같아서 금방 의욕을 잃죠. 그러다 당시 디스코장, 롤러장 같이 시끄럽고 주위가 산만할 때 공부가 잘 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주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살이에도 해당되는 대사라고 생각해요. 당신에게는 정답, 나에게는 오답. 아까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로 속도를 내면서 방향을 맞추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 우연히 속도를 냈는데 그 한 방에 자신과 딱 맞는 방향을 찾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분명 저 사람은 저 방식대로 해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걸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도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거죠. 제가 이걸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경험해봤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예체능계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걷다 보니 다른 이들에 비해 재능을 직접 목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이든 주위에서든 말이죠. 저는 그림을 그렸었기에 입시 미술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미치겠더라고요. 분명 옆자리에 앉아있는 애와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그리는데 저는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안 그려져요.
심지어는 똑같이 대놓고 베껴도 안 돼요. 저도 알아요. 뭐가 잘 그린 그림인지도 알겠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말이죠. 그런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잘해보고 싶어서 뭔 짓을 다 하는데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막 학원에 등록한 어린 친구가 연필을 잡고 그냥 쓱 긋는데 희한하게 그 친구 손에서는 그게 작품이 됩니다. 이런 경우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참 많이 보고 듣고 경험했거든요. 염락지추. 낙엽 하나 떨어짐을 보고 거대한 폭락을 예감하다. 여기까지 듣다 보면 아니 알겠어. 사람마다 맞는 주식 투자 방법도 다르다는 걸 알겠고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도 다 알겠다고. 그러면 대체 난 어떻게 해야 해?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요. 원래 이런 이야기는 늘 비슷하게 결론이 납니다. 결국엔 경험이라고요. 겪어봐야 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주식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어떻게 보면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주식 초보일수록 트레이딩을 경험해봐라. 이런 얼핏 보면 정신 나간 것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처럼 시장이 좋을 때 너도 나도 주식한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도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초보가 뭘 알겠어요. 뭐 주변에서는 재무제표도 봐라. 그러니까 봤을 테고 시장의 전망도 여기저기서 어깨 너머로 보며 미래 사회 변화의 트렌드도 챙겨볼 테고 말이죠. 그런데 어라 해보니까 되네. 돈이 벌리네. 뭐 시장에 도움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말이죠. 어쨌든 계좌에 수익이 찍혀요. 그렇게 한 종목의 투자 금액이 자꾸 늘어나. 그런데 시장이 그때 급변합니다. 그래서 물렸다고 쳐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마음고생하면서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받든 손절을 하든 어쨌든 결실을 봤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의 주식 경력이 얼마예요? 시간으로 치자면 어쨌든 2년 넘게 투자했으니까 주식 투자 경험 한 2년 한 경력자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사람은 시장의 사이클을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현실에서 통하는 논리와 자본시장에서 통하는 논리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초보자는 알 수가 없으니까 흘려 들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된통 맞아본 사람만이 안다는 겁니다. 이 바닥은 A라는 이유로 가격이 어쩔 땐 올랐다가 또 어쩔 땐 A라는 이유가 하락의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자꾸만 하락의 이유, 상승의 이유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왜 올랐어요? 왜 내렸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면 자신만의 기준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초보자들이 자꾸만 주가 변동의 이유를 찾고 싶어서 찾는 게 아니라 그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불확실성을 끔찍히도 싫어하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제가 저번 달 그러니까 2025년 10월 31일에 쓴 글을 볼게요. 일단 저의 투자 성향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주가가 하락할 때 좋아하는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을 쓸 때까지는 주가들이 상승만 하니까 별로 할 게 없었죠. 그런데 제가 썼던 이 글에서 뭐라고 했죠? 이번 주부터 조금씩 계좌가 순환되기 시작했어. 계좌가 순환된다는 말은 주식이 사지기도 하고 팔리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보통 내 경험상 이러면 시장에 변곡이 오는 경험이 많더라 라고 했죠. 2025년 10월 31일 이 글을 썼던 이날 주가를 볼게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QQQ ETF로 볼게요. 언제였죠? 대충 이날이었네요. 그 뒤로 주가가 어떻게 됐죠? 일단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자, 10월 31일 이후로 시장이 완전히 하락적으로 변곡이 됐는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그건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그러나 제 말씀대로 시장에 한번 충격이 온 건 맞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평소에 쎄한데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야, 저 사람 쎄해. 지금 상황이 조금 쎄한데? 그 쎄함은 우리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지금껏 살아오면서 쌓인 데이터베이스, 즉 경험으로 인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커요. 저도 주식시장에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저만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인 것이죠. 이처럼 주식시장에서는 자신만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교토 삼굴. 돌아갈 구멍 없는 장수는 전장에서 죽는다. 그런데 자신에게 맞는 방법 말고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방법만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자, 지금부터 주식 이야기가 아닌 어릴 적 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주식 초보가 첫 장기 투자를 시작한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미 장래 희망을 정했어요. 당시에 또래들 중 가장 빨랐죠. 주위 친구들은 난 커서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없는데 저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딥한 이야기긴 한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엄하셨어요. 잘하며 칭찬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죠. 그런데 어린 녀석이 꿈을 정했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당시에 엄청 크게 다가왔어요. 그러다 보니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아왔어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나와서도 계속요. 난 이 길을 선택했어. 이 길이 맞아. 왜냐하면 이 길을 선택했기에 아버지께 칭찬받았으니까 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나이를 먹고 보니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난 어쩌면 살면서 나한테 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을 수도 있겠다. 꿈을 빨리 정했다는 이유로
제가 한 길만 보고 살다 보니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이면 다행인데 사실 제가 걸어왔던 길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중간 이거 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멈출 용기가 없었어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이미 너무 많이 걸어왔으니까. 아예 다른 길을 걸어보지 못했으니 지금 걷는 이 길이 반드시 맞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답이 없는 상황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어때요? 이거 주식시장에서 경험해보신 분은 안 계신가요?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은요? 이처럼 누군가 맞다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그게 맞을 것 같으니까 계속 그 길만 걷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게 나한테 맞는 방법은 아닐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경험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경험을 해야 한다? 반드시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대비를 하면서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간혹 자신의 길에서 성공한 이들은 한 우물만 파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감히 그분들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한 우물만 파다 실패한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무런 대비도 없이 한 우물만 너무 깊게 파면 다시 돌아가지를 못해요. 또 대비를 해놓았다고 해도 돌아갈 엄두도 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라는 말씀을 저는 드려요. 여하튼 여러분은 미국 지수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서 망한 사람 보셨어요? 한 번에 몰빵했으면 휘청거리는 시기는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제가 할 길 가잖아요. 그러니 월급을 받거나 소득이 생기면 일정 부분은 떼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돈으로는 시장 경험을 통해서 시장의 논리를 배워보시라고요. 높은 고레버리지 또는 상따 핫따로 큰 돈 벌어야지가 아니라 말이에요. 자신이 시나리오를 세워서 이 가격이 넘으면 얼마까지 간다, 이 가격 밑으로 내려오면 얼마까지 떨어질지도 라는 해제 그래저도 한번 스스로 해보시고, 그러면 그 시나리오에 맞는 현금 비중을 나눠서 난 몇 번 분할 매수를 할 것이고 오르면 몇 번에 나눠서 분할 매도를 할 것이다 등등의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써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쓴 시나리오대로의 반복 수행을 통해서 경험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크게 흔들려도 별로 무섭지 않고 급격하게 올라도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장기 투자하는 미국 주식 계좌에서 더 안정감이 생겼어요. 시장의 흐름, 대중의 심리 등을 이해하게 되면서요. 적어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 말을 전혀 잘못 이해해서 경험 쌓는 비용을 너무 크게 책정하면 그건 그거대로 완전 아웃이겠죠. 다시 한번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주식시장은 정답이 없는 곳이에요. 있었다면 전 세계 부자 랭킹은 1등부터 전부 투자자들이어야지 아니잖아요. 대부분 사업가지.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해답지를 찾아가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언젠가 저는 주식에서 자신만의 기준이라는 걸 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한번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